자기주도 학습 전형, 입학전형위원 연수, 면접평가의 실제 2. 이번 학습에서는 평가 지표에 맞는 구체적인 면접 문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가 지표는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습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 따른 면접 문항 개발이 아니라 일반적인 면접 문항 개발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찾는 가장 적합한 면접 질문이 무엇일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평가 지표에 맞는 면접 문항을 만들 수 있고 면접의 기술을 알고 면접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 관의 오류를 알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면접 관의 유의사항을 알고 면접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은 면접 질문의 개발, 면접의 기술, 면접 관의 의사소통 기술, 면접 관의 오류 및 극복 방안, 그리고 면접 관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면접 질문의 개발. 면접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서류 검토 중 면접 시 확인할 내용 및 추가로 질문할 사항을 평가 요소별 질문 문항표에 작성하고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질문 문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상호 간 협의를 통해서 지원자 개인별 면접 문항을 작성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통 문항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예비 문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면접 질문 개발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질문의 적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질문 문항 중에서 입학 전형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 질문을 확정하게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전형에 따른 평가 요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 요소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영역 등을 들 수 있죠. 그리고 전형에 따른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학교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확인합니다. 이때 학교의 교육 목표 및 설립 목표, 교훈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고의 경우 일반고보다 우리 학교에 잘 진학했다고 생각되는 학생의 유형은? 이라고 질문하여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학생, 호기심이 많은 학생 등이라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면접 질문을 만든 후 채점 기준표를 작성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요소, 인재상, 평가 지표, 면접 질문, 채점 기준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면접 질문 개발 과정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면접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면접 질문을 개발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특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인재상이나 평가 지표에 따라 일반적인 면접 질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통 질문을 개발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면접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잘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가정해 보면 공부를 잘할 학생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이제 각 특징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준과 특징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공부를 잘할 특징을 가진 학생에게 꾸준한 노력에 대한 질문과 학습 동기에 대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뚜렷한 학습 목표에 대한 질문과 자신만의 특별한 학습 방법에 대해 질문하여 학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공부가 재미없고 지루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만들 수 있고, 자신감을 특징으로 어려운 문제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질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한 시간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부를 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면접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 동기의 열정과 적극성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활 신조나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자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열정과 적극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 영역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하여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의 행동으로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성 영역에서 상황을 제시해주고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답변에 따라 채점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제출 서류를 읽고 면접 문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연계하여 읽어보고 면접 질문 문항을 만들어 볼까요? 위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학교생활 기록부의 봉사활동 내용의 연계를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면접을 통해 자기소개서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문항을 만들어 보면 1학년 때 장애인 이해하고 돕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장애인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상 심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느끼기에 장애인 시설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2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세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소개서 또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고아원 방문이 있었다면 사실 여부와 함께 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성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 문항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고아원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고아원 봉사활동에서 지원자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학생의 고아원 봉사활동이 고아원 원아들에게 미쳤을 영향과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해보세요. 학생이 참가했던 고아원 봉사활동과 양로원 봉사활동 중 더 가치 있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의 기술.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먼저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서류 검토와 질문 문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누가 할 것인지, 학생에게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일은 누가 할 것인지 면접 진행을 위해 입학 전형 위원별로 역할을 배정하죠. 그리고 면접이 시작되면 지원자를 확인하고 인사를 한 후 면접자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질문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면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 관찰, 기록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또 면접자에게 자유 발언 기회를 제공한 후 면접을 종료하게 됩니다. 3. 면접관의 의사소통 기술. 면접관은 어떤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할까요? 먼저 면접관과 면접자의 라포 형성이 필요합니다. 면접의 도입 후에 간단한 인사를 하고 면접의 진행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지원자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압적이고 평가적인 태도를 삼가고 필요하다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답하세요 등 지원자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자가 이미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간단한 반응을 통해 장황한 이야기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시종일관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질문을 던진 면접관은 적절한 눈 맞춤을 유지합니다. 또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죠.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면접 질문은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여러 번 나누어 질문하는 것이 좋고, 지원자가 답변을 하는 동안은 지원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지원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4. 면접관의 오류 및 극복 방안.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면접관의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접관의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성공적인 면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면접관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초반의 정보 또는 인상이나 면접 종료에 가까운 시점의 정보 또는 인상이 과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들을 최대한 메모하고 관찰이나 질문이 모두 끝난 뒤 메모된 근거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초점을 두려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평가 요소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면접관이 지원자의 어느 한 가지 장점이나 단점을 기준으로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해버리는 경향 및 면접관과 유사한 사고나 행동을 나타내는 반응 내용이나 근거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공감적인 자세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관찰을 메모하여 평가하거나 전반적인 인상을 규정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의 목표가 되는 평가 요소와 평가 지표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지원자 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거나 면접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동기, 그리고 면접관으로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해야 할 평가 요소와 평가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학습합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각 점수에 해당하는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면접관 자신의 평가 능력에 대해 의심을 피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두드러지게 높거나 낮은 특정 지원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지원자의 평가 시에 작용하게 되면 객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고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경우 선발을 위한 평가이므로 개인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원자 개개인의 개성과 특징이 응답 근거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실 근거에 관계없이 지원자 모두에게 극단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개인의 관대화 경향성과 관대화의 정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경향에 항상 유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5. 면접관 유의사항. 면접을 진행할 때 면접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면접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준비 없이 개인의 경험만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지원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고 긴장 완화 없이 곧바로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외모나 첫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유도 질문, 단답형 질문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지원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겠죠. 지원자와 논쟁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답변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이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학전형위원회 사례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면접 문항 개발 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면접관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을 지도하시던 선생님들이신 반면 지원자는 중학생입니다. 따라서 면접 문항을 개발함에 있어 고등학생 수준에 맞추어 문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긴장하고 있는 중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면접 문항에 사용되는 어휘를 가능한 쉽게 그리고 복합된 긴 문장은 여러 개의 질문으로 짧게 나누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진행 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원자 1명당 면접 질문의 수와 시간이 같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질문은 같은 면접관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서로 다른 면접관이 질문을 하였을 때 면접관의 사투리, 억양이나 발음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지원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은 질문은 계속 같은 면접관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지원자가 답을 할 때는 지원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눈을 마주친다든지 하여 면접관이 지원자의 답을 성의껏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답변을 듣고 이에 필요한 메모를 하기 위해 무언가 쓰고 있는데 지원자는 자신의 답변을 잘 듣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원자의 답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합격할 것이라 예측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불합격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답변에 지나치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객관적인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 평가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짧게, 여학생은 자세히 길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 1명당 면접 시간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게 대답하는 학생은 적당히 답변을 잘라주셔야 하며 짧게 대답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예비 문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문항이 너무 쉽거나 면접 시간이 너무 짧다면 지원자는 합격을 예측하고 후에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자가 합격 또는 불합격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평가의 실제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